사건은 내란 수괴인 이 윤석열이 김용현을 데리고 계엄군에 가담한 동조자들에게 내란 및 반역 행위를 군부대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던 반역적 행위다. 현장에 투입된 계엄군들 어떤 부대입니까? 자, 방첩사령부, 그 다음에 특전사령부, 수방사령부, 정보사령부. 대한민국 군 중에 가장 정예화된 군입니다. 특히 특전사의 707 특수임무단과 그리고 수도권에 있던 1공수, 3공수, 9공수는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가 보장하는 정예화된 병력입니다. 그리고 수방사의 군사경찰단, 그 중에 그 특수임무대는 굉장히 그 훈련된 부대입니다. 거기에 3호 특수임무대대, 이 인원들이 국민들을 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압수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어요. 우선 기본적으로 방첩사령부는 과거에 12.12 사태 때 보안사가 명칭이 몇 차례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방첩사령부로 바뀌고 기무사였을 때보다 더 많은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방첩사가 과거 12.12 사태 때도 보안사가 주축이 됐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 방첩사령부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가장 주축이 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. 이 방첩사의 본연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군 내 군사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입니다. 그래서 보안 동향이나 또는 그 국가에 반하는 그런 행위들이 군내에서 발생하는지를 그 말 그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부대가 갑자기 국민들을 상대로 이 비상계엄 선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바뀌어 버렸죠. 특전사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화된 그런 부대이죠. 즉 특수작전을 목적으로 또 대테러 작전을 목적으로 가장 정예화된 인원을 선발해서 고도의 그 훈련 과정을 거쳐서 한 명의 아주 그 뛰어난 전사로 만드는 부대입니다. 그 부대의 핵심적인 전력인 이 707 특수임무단, 그리고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는 1공수, 3공수, 9공수, 이 부대들이 전부 그 계엄군으로 투입을 한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방사는 지금 우리 수도권 서울 지역의 방위 책임을 맡고 있는 대표적인 부대입니다.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투입된 게 정보사령부. 이번에 투입된 정보사령부는 정보 중에 인간 정보와 영상 정보를 주로 담당하는 그 부대의 인원들을 계엄군으로 투입한 거죠. 성관위에 있는 그 서버들을 탈취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했고, 임무를 식별해내진 못했지만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행위가 하나 나왔어요. 우리 현역들도 사실은 잘 모르는, 또 알 수 없는 그 부대가 우리 그 언론에서 나오는 HID라는 그 부대입니다. 즉 인간 정보 자산으로서는 아주 정예화된 그 훈련 과정을 거쳐서 그 훈련시키는 요원들이죠. 특수 요원들. 현역들도 그 인원들이 그 어떤 동향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. 근데 그런 정말 극비에 해당하는 부대를 계엄군으로 쓰기 위해서 그 지방에서 불러들였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개탄할 만한 일입니다. 과거 그 12.12 사태는 전두환, 노태우 이 내란 수괴들이 중심이 돼서 그 군대 내 사조직,
하나회 인원들과 의기투합해서 그 상관이었던 육군 참모총장을 불법 체포하는, 어떻게 보면 군부 내 하극상 사건이었죠. 근데 이번에 이제 12.3 친위 구태타는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돼서 김용현이라는 국방부 장관을 앞세워서 그 내란 동조자들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대한민국을 유린한 그런, 조금은 같은 듯 하면서도 성격이 틀린 부분이 있고요.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하나회의 통제를 받던 계엄군들과 이번에 그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 또는 방첩사령관, 이 내란에 부역했던 인원들이 지휘했던, 우리 계엄군에 투입했던 우리 장병들의 그 행동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. 한편으로는 안타깝긴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연관장교 이상, 또 하물며 장성급 지휘관들은 불법적인 명령을 수령할 때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다면 좀 아쉬운 대목이죠. 사실은 그 순간에 그 어떤 용기와 신념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겠지만, 사실은 그 순간에 분명히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기본적으로 군이라는 것이 이제 상명하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, 그리고 이 군 기강을 그 어떤 조직의 그 힘을 발휘하는 대표적인 그 덕목으로 생각하는 집단이면은 분명합니다. 하지만 이때 상급자의 명령이라는 것은 그 적법하고 그 합법적인 명령을 얘기하는 거지, 이번처럼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도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.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계엄 선포의 성립조건 자체가 하나도 부합되지 않다는 것을 아마 이 작전사령관,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작전사령관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의 이 불법적이고 또 반헌법적인 명령을 수용했다 하는 것은, 이것은 그 군, 그것도 고위급 장성급 지휘관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죠. 사실 이번 사건 중에 저도 뭐 전화나 문자를 몇 통화 부하들로부터 받았습니다. 이번에 그 계엄군으로 현장에 그 투입했던 그 인원들도 있었고, 지금 많이 불안해합니다. 사실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현장에 투입된 인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그 인원들을 왜 이렇게 불안하고 죄인으로 도대체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. 그래서 저는 김용현이나 그 계엄 동조했던 작전 사령관들의 행태에 분노하는 겁니다.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자기 임무에 충실했던 이 말단 그 장병들을 자기들의 그 얄팍한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 군을 동원한 이 역사적인 이 죄인들의 더 그래서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. 12.12 사태 이후에 우리 군은 45년 동안 정말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으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45년간을 노력해 왔습니다. 그런데 이 윤석열, 김용현,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내란 부역자들로 인해서 45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이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. 이 책임을 그들은 져야 됩니다. 이번 계엄에 부역한 인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심판을 통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, 법적
정비를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.